네, 포항 지진 진앙지 인근에서 땅이 늪처럼 변하는 이른바 액상화 현상이 관측된 가운데 오늘 오전에 기상청은 현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포항 여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 주 밀린 수능이 이번에는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남철 기상청 지진전문분석관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 분석관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나온 말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상화 현상이라는 말을 저도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이 액상화 현상 어떤 현상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모든 지각을 이루는 물질들은 서로 이렇게 연결하려는 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토양이나 토질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뭉쳐 있게 되는데요. 근데 지진으로 인해서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표면 아래에 있던 그 지하수 같은 것들이 올라오면서 그 모든 결합력을 다 풀어 헤쳐버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마치 생수병 안에 모래를 넣은 것처럼 모든 것이 물처럼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액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지하수가 올라오면서 흙과 섞이면서 그럼 지반도 약해지는 겁니까? 그렇죠. 집안을 구성하는 모든 흙이다 이런 것들이 아주 약해지고 물처럼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액상화 현상이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었지만 또 외국에 있는 대규모 지진 이후에 뭐 대규모 건물이 넘어간다던가 뭐 차량이 땅속으로 들어간다던가 하는 이렇게 육안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과거에도 관측이 되지 않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만약에 액상화 현상이 확실히 되면 이게 처음 있는 일인 거죠? 네, 우리나라 그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과거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던 기록도 있고 이런 기록과 함께 그런 기록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상청에서 1978년부터 지진계를 가지고 계기 관측을 시작한 이래에 발생한 두 번째로 가장 큰 지진이었고 또 그 지진으로 인한 현상이 만약에 이게 보고가 된다면 이제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네. 이 액상화 현상이 굉장히 생소한데도 그 지난 고베 대지진, 뭐 일본 네네. 대지진 때 다른 뭐 진동보다도 액상화 현상 때문에 건물이 굉장히 많이 무너졌다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제 1988년도부터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건축에서는 이 액상화 현상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액상화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그 모래가 물이 없을 때는 괜찮잖아요. 다른 데는. 그다음에 진흙도 물이 없을 때는 밟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물이라든지 아니면 더 액체상에 들어가면 이것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때 집안이 어떤 배수가 잘 된다면 액상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요. 불투수층이 있을 때 거기에 건물을 짓다면 건물이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가 내진 설계할 때는 액상화가 이제 우려가 되는 데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액상화가 우려되는 데는 짓지 말아야 되고 우리 건물의 기둥은 반드시 안반에 우리가 정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제대로 했다면 액상화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포항 지진 상황을 보면 아파트도 기울어진 모습이 보이고 뭐 건물이 좀 휘어진 모습도 보이고 그게 뭐 액상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지켜보니까 내진 설계가 시작된 지가 30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물에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6.8%밖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88년 이후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는 그런 구조물도 33%밖에 안 돼 있고 나머지 67%는 반드시 내진 설계 해야 되는데도 안전정화 안전센터라 보니까 내진 설계 안 돼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항 지진을 통해서 이제 내진 설계를 하지 않으면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 왜냐하면 포항에 있는 아파트가 기울었다든지 다세대 국가 기울었던 거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구조물입니다. 내진 설계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내진 설계를 확인할 때 이런 지금 액상화 현상도 약간의 참고가 되는 겁니까? 참고가 아니라 반드시 고려하는 겁니다. 반드시 고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제대로 돼 있다면 액상화가 됐던 어떤 지진에 대해서도 대비하는 설계가 돼 있고 시공하고 그걸 내진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지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액상화 현상을 비롯해서 이번에
땅 밀림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데 먼저 이게 어떤 현상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땅 밀림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사태까지 가기 이전 단계를 보통 땅 밀림 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모든 땅이나 이런 것들은 서로의 그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 밀림 현상 그동안이 많이 봐왔던 경험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어디서 봤냐면 폭우가 오거나 했을 때 보면 어떤 그 산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약간씩 그 나무들이 약간 기울어진다거나 조금씩 밀려있는 현상들 예. 그런 현상, 그러니까 사태까지 가기 전 그러니까는 조금씩 그 땅들이 결합력이 깨져가는 그런 현상을 땅 밀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 밀림 현상이라는 거는 지진이 나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러니까 땅 밀림을 일으킬 수 있는 현상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물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점점 이제 그 결합력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지진과 같이 큰 진동이 흔들어줌으로 해서 그 결합력이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우선 물이나 이건 지진 같은 것들이 땅 밀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땅 밀림 현상에 대해서 보도가 나오기를 포항 지역이 좀 특히 취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는 왜 나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땅이 밀리는 것은 이제 딱딱해지지 않은 이제 풍화층들이 이제 밀리게 되는데 예. 흙들이 밀리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보통 우리나라 내륙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풍화층의 두께가 한 1에서 2m 정도 평균적으로 이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포항 지역은 이 풍화층 굉장히 두껍습니다. 두껍기 때문에 그것이 밀릴 수 있는, 흐트러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예. 교수님도 이제 건축 네네. 전문가시잖아요. 그럼 네. 땅 밀림 현상도 이제 내진 설계 반드시 또 포함되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됩니까? 지진이 오면 지진의 특성을 알고 그걸 고려해서 설계하는데 예. 지진이 발생되면 지진이 진원지에서 이제 그 가장 지표면에 가까운 거리가 진앙지라고 그러거든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땅을 미는데 그때 땅이 옆으로 밀게 됩니다. 횡격으로. 그때 그것을 프라이머리 웨이브, 피파라고 합니다. 예, 예. 그때 땅 밀림 현상이. 그걸 내버려두면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피파가 왔을 때 지진 경보 장치가 울려서 예. 대피를 합니다. 몇 초에서 한 20초 정도 지난. 그때 경보 장치를 울리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예. 그 후에 에스파르, 세컨더리 웨이브라 해서 이제 좌우로 막 흔들어대가서 그때 구조물이 붕괴되는데 예. 가장 안전하려면 피파 때 경보 장치가 올려야 되고 예. 에스파가 올 때는 상당히 좀 늦지긴 했지만 다행인 거죠. 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파가 오고 에스파가 오고 어디가 진원지인지 어디가 진앙지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경주 지진은 진원지가 어딘지 아직까지 못 찾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예상치 않은 곳에 지진이 일어났다. 이건 안 됩니다. 예. 우리 같이 선진국에서는 지진이 언제 일어났는지 계속 계측하고 경보 장치를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진 설계할 때도 죄송하지만 경주진이 하더만 우리 내진 설계할 때는 엘센트로라든지 고베 지진의 지진파를 가지고 내진 설계를 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지진 경보장, 지진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우리 건축에서는 내진 설계 시에 우리나라의 지진파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예. 고베라든지 엘센트를 지진파를 적용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말씀처럼 정부 측에서 예상치 못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런 표현은 안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준비 그렇습니다. 해야겠네요. 예.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예상치 못한. 왜냐하면 국민들은 예상을 해야죠. 예.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당장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일주일이 미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여진을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진이라는 것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의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포항 지진 이후에 계속되는 여진을 통해서 이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수능이란 그날에 과연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라는 예측은 역시 예측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상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만에 하나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포항 본진이 발생했을 때처럼 가장 빠르게 분석을 해서 빨리 알려주고 또 이것이 현재 기상청과 교육부와 이제 같이 협동을 해서 만약에 수능 당일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데는 그 행동 절차를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맞춰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현재 최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포항에서 뭐 경주, 작년에 경주, 이번 포항, 그리고 이제 계속 지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수도권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활성 단층이 수도권에도 있지 않냐, 서울에도 있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뭐 수도권이나 아니면 다른 부산 이런 지역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활성 단층이라는 것이 워낙 민감하고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네. 과거 우리나라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도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이번 작년에 발생된 경주 지진과 우리 포항에서 발생된 지진을 놓고 봤을 때 대부분이 과거 역사 기록에도 있었던 그런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특히 지진이라는 것이 물론 새롭게 단층이 형성을 되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단층대에서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높은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도 대규모 단층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워낙 그 국토가 좁고 또 지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네.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언제 어디서라도 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 모든 이제 대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졌네요. 예. 계속해서 내진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하셨는데 그 말씀하셨듯이 예. 우리가 내진 설계할 때면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중요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 때문에 내진 설계할 때 중요도 계수가 있습니다. 예. 서울 같은 특급이라든지 1급이라든지 2급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도를 이게 또 구별해서 이제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또 은행 본점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 주요 시설들 중요하죠. 이런 데는 굉장히 지진에 대해서 중요도 계수를 특급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진에 대응하는 설계는 내진 설계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내진 설계는 지진이 오면 직접 건물이 받아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진 설계는 지진이 온다면 지진의 힘을 좀 줄여주는 장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 면진 설계는 아예 지진이 건물에 전달이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원전 같은 경우. 그렇죠. 그래서 원전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은행 본점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국가시설은 바로 면진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첨성대는 괜찮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첨성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조들이 지진이 온다면 첨성대 조달한 데는 아마 면진 구조를 택하지 않았나. 그래서 선조들의 지혜를 볼 수 예.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예. 예. 교수님 궁금한 게요. 네네. 그 아까 뭐 지금 이런 정부의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못하는 것도 질책을 하셨는데 질책이 아니라 예. 권장하죠. 왜냐하면 권장, 국민들이 예. 불안하니까. 왜냐하면 네네. 정부에서 다 사연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 예산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래서 예. 제가 내진 설계가 실제 30년 정도 됐으니 이번 포항 지진, 작년에 경주 지진을 통해서 예. 이랬으니 더 많은 그 기상 정보 예측하는 저 인력이라든지 예. 지원이 더 아쉽다는 거지. 질책이 왜냐하면 예. 장수한테 예. 칼 한 자루 안 주고 지켜내려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질책의 문제가 아니라 예. 보완을 하라는 것이죠. 아쉬움을 수정을 예,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진과 관련해서 뭐 활성 단층이냐 뭐 네네. 지진 예측 가능한 그런 지진 지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게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작년 이제 경주 지진 이후에 예. 행정안전부가 주관을 해서 우리나라 전반적인 그 활성 단층 지도를 만들기 위한 연구가 이제 시작이 됐고요. 예. 이제 연구가 시작이 돼 한참 이제 진행 중에 또 이번에 포항 지진이 나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 결과가 가능한 한 빨리 정리가 돼서 아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다 예.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이제 코멘트를 그렇게 안 하고 네. 이제 우리가 그런 그 데이터 이건데 이번에 지금 구조물이 무너졌잖아요. 예. 저는 한 가지 더 권유하고 싶은 게 지진이 오면 구조물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가스관, 수도관, 또 유독가스 이것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진에 대비한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유독가스관이 지진이 와서 터졌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피해가 이번 기회에 지금 플랜트 이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지진이 왔을 때는 구조물은 그다음에 그 설비에 대한 수도관, 가스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제대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예. 교수님께 한 가지만 더 네네. 여쭤볼게요. 이번 지진을 이제 겪고 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집 또 내가 일하는 네네. 건물은 과연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그런 확인할 질문을 수 많이 있는 받는데 기- 예. 88년도 이후에 내진 설계 규모 데는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 하여튼 허가를 안 내주는데 네. 지금
알아볼 수 있는 장이 뭐냐면 우리 집이 내진 설계 됐다 안 됐다만 알려줘요. 더 이상 없어. 그러나 어느 정도는 모르고. 그러니까 예, 예. 아니, 어느 정도보다도 우리 허가를 그렇게 내주는데 반드시 내진 설계해야 되는 건물에도 33%밖에 안 돼 있고 60%는 예. 제대로 거동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진 설계 됐냐 안 됐냐보다는 과연 내진 설계가 됐고 내진 시공이 됐고 제대로 내진 관리가 돼서 우리 집은 내가 들어가던 거는 정말 지진이 와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인지 이번에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지 데이터상으로 내진 설계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 서류상에 있는 거지 실제 구조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점검 안전진단 시에 철저히 이거에 대한 것을 체크해가지고 내진 우리 집은 1등급이다 하고 딱 걸어놔서 이 건물은 지진 와도 안심하다고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네요. 건물 앞에 예. 우리 집은 언제 졌다 이것보다는 내진 특급급 건물, 내진 1등급 건물 이렇게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봅니다. 내진 등급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돼 생각이 있지만 듭니다. 예. 이것이 제대로 돼 있는지를 네네. 알려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남철 기상청 지진 전문 분석관 안영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